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금요일 아침 뉴스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금 확진자 수가 7,869명, 사망자 수 68명 이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충격에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고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 한때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사이드카란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에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해서 프로그램 매매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날 조치는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5% 이상 하락한 데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그리스 채무 불이행 우려가 불거졌던 지난 2011년 이후에 무려 8년 5개월 만입니다. 코로나19 추가 경정 예산에 따른 양육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초등학생까지 추진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 추경안 중에서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건데 이러한 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0세부터 만 13세 미만 아동 540여만 명이 4개월 동안 월 10만 원의 상품권을 지원받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학생들도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하고 연수 프로그램이 취소되고 입국 제한 등으로 발이 묶였습니다. 미국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취소는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대학의 자율적인 조치인데요. 미국 대학 중에는 현지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거세짐에 따라서 한국 학생들에 대해서 14일 격리 방침을 정하는 것도 늘어나고 있어서 학기 시작을 코앞에 두고 학생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다만 황사의 영향으로 오전에 수도권과 충청, 강원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 나쁨 단계에 보일 수 있겠고요. 또 오후에 들어서는 영남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하늘 표정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다만 제주도는 종일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출근길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 많겠고요. 또 새벽까지 내린 비로 인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도 있어서 외출하실 때는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3도로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7도에서 16도로 평년보다 2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한낮에는 볕에 기온이 훌쩍 오르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또 면역력 관리도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월 13일 금요일이고요.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에 보면 의리에 죽고 정의감에 사는 열혈 형사들이 등장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날 이분이 현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강력 사건도 이분 앞에서는 꼼짝을 못한다고 하는데요. 32년간 강력계 형사로 일하면서 무려 3,000명이 넘는 범인을 검거하신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범죄학자 김복준 교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너무 과찬이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과찬해 주시고 뭐 엄청나게 저한테만 걸리면 다 검거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앞으로 모든 대한민국 형사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건 과찬이시고요. 이렇게 방송함으로 인해서 이거 일선에서 정말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하는
우리 그 형사들이 그 용기를 좀 가질 수 네. 있다면 이 방송에 나온 것 자체가 큰 어떤 소득이고 영광이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강력계 형사로 일하시면서 정말 수많은 범죄들을 담당하셨잖아요. 예, 예.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건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예, 예. 이춘재가 검거됐을 때 당시에 좀 어떤 생각하셨어요? 86년 9월부터 91년 4월 사이에 10차례에 걸쳐서 일어났던 네. 사건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거하지 못하고 미제로 이 사건이 남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 아마 두고두고 대한민국 경찰이 네.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남을 뻔했었어요. 예. 네, 네. 그만치 뭐 이 수사에 그 참여했던 형사들 입장에서는 어떤 짐 같은 네.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예. 우리가 검거하지 못했어도 후배들이 반드시 검거해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정에 세울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언론 앞에는 세워야 된다. 예. 그래서 수사는 멈추지 말자는 의도로 경찰학교에서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 계속 이 사건을 분석해서 네. 알려줬었어요. 예. 근데 그게 검거됐다고 하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이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사로서 평생 수건이 풀린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이었을 텐데 예전에 수사할 때 그 환경과 예, 지금의 환경 그래도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예. 여전히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82년도에 경찰을 시작했거든요. 예. 그 즈음에 비교한다고 하면 지금 뭐 이 경찰의 각종 장구라든지 뭐 수사 기법은 예. 획기적인 발전을 했지만요. 네. 사실 예전에는요. 방검복도 지급이 안 됐었어. 아이고. 방검복이라는 게 이제 방탄복하고 방검복이 따로 있는데요. 네. 방검복은 이제 이를테면 칼 얘기하는 칼 방비하는 겁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형사할 때는 방검복이 지급이 안 돼가지고요. 뭐 인지를 잡은 상태에서 범인과 대치를 하는 경우에 무한정 기다릴 수 없잖아요. 예.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체로 그 팀의 팀장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희끼리는 그런 얘기했어요. 야, 우리 신문지 깔자. 여기다가 예. 그러면 이제 그 막내 형사가 바로 뛰어가가지고 뭐 구멍가게나 이런 데서 신문지 이만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한 장씩 이제 이 반장이 배에다 겹쳐가지고 그러고 딱 들어가요. 묶고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단단해요. 안전하고. 네.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제 우리 저희가 수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때에 비하면 예. 아주 양호한 많이 거죠. 좋아졌어요. 예. 네. 아니 지금 앞에 약간 얘기만 들어도 예. 오늘 해주실 얘기가 기대가 되는데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오늘? 강력 형사로 한 32년간 네. 근무했습니다. 2013년도에 이제 동두천 경찰서 수사과장을 마지막으로 네. 현직을 떠났는데요. 제가 살아온 인생 뭐 크게 자랑할 건 없지만 나름대로 원칙과 소신을 좀 지키면서 네. 청탁이라든지 뭐 윗사람 눈치 안 보고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소신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이유 그리고 그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 살으면 네.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지 네.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그냥 가감없이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얘기만 들어도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저는 1982년 4월 30일부로 경찰에 말단 순경으로 입직을 했어요. 네. 그 즈음에 이제 이 군대를 갔다가 제대하고 나니까 이제 직업에 대한 고민이 남자들은 대체로 생길 때입니다. 그 네. 즈음이. 이왕이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남자로서 문무를 좀 겸비한 그런 직업이 없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군인도 있겠고 여러 그 직업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경찰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 특히 이 범인을 검거하는 형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강력계 형사로 평생을 근무하게 됐는데 강력계 형사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 그 국민들께서는 그 영화를 많이 보셔가지고 영화 속에 그려지는 그 강력계 형사의 어떤 캐릭터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저 굉장히 싸납게 보입니까? 좀 이렇게 범상치는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유 뭐 이게 강력 형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범인보다 더 인상이
좀 험악해 보이고 고약하다. 아니, 그 정도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 변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영화에 보면 또 그 조직폭력배가 형사 다음으로 많이 나옵니다. 네, 네. 그 조직폭력배를 뭐 좀 희화시켜가지고 어떤 경우는 친근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들이 절대 편한 사람들 아니고요. 예. 네, 네. 특히나 형사들이 그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들보다 한 수 위가 되지 않으면 예. 그들 제압 못합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직폭력배들보다 험한 인상을 견지해야 되고요.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욕도 그들보다는 한 수 위에 돼요. 그래서 뭐 이른바 욕도 찰지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니. 그들을 늘 대응해야 되니까. 예, 뭐 그런 과정에서 직업적인 관념에서 좀 예. 변화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제 그 인상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좋으세요. 저도 네. 오래 봐왔는데 점점 좋아지세요.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겁니다. 이제 형사 물이 자꾸 빠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32년 그 형사 생활 그 이야기, 이 물꼬를 좀 트면서 네. 먼저 관할이라는 개념을 좀 한번 네, 좀 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관할, 같아요. 네. 대한민국 경찰은 누구나 관할이 있습니다. 네. 관할은 즉 이야기하면 경계입니다. 경계. 이쪽 관할은 너희 관할, 이쪽 관할은 너희 관할 이렇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또 그거를 이제 나중에 형사생활을 오래 해보니까요. 그 경계의 개념이 어떤 경우에는 삶과 죽음의 경계이기도 하더라고요. 형사들처럼 그 이 죽음을 접한 게 많은 사람들은 예. 없거든요. 그런 일인데요. 관내에서 겨울이었습니다. 당일날 그 당직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할에는 그 도봉산 자락이 있어요. 네. 산 정상에 어떤 분이 그 겨울인데 등산을 가셨더라고요. 등산을 가서 산 정상에 보니까 한 50대 남자가 사망한 채로 있다. 이런 신고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정말 그 눈이 쌓여 있어 예. 굉장히 어려웠는데 운동화 신고 정말 어렵게 올라갔습니다. 정상까지. 그 이제 고참 형사분하고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뭐 좀 신참에 속할 네. 때니까 네. 올라갔더니 산 정상에 진짜 50대 남성분이 사망한 채 누워 있는데 네. 경계가 애매한 겁니다. 이쪽을 이렇게 경계가 돼 있는데 이쪽을 보면 이건 우리 관할, 네. 저쪽을 보면 서울 관할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사건을 어느 경찰서에서 담당할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제 뭐 신참이니까 이 고참 형사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봤어요. 네. 지켜봤더니 우리 고참 형사분이 한참 고민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우리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사건 아니야. 빨리 저 상황실에 무전해가지고 서울 쪽으로 연락하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거는 뭡니까 선배님 하고 했더니 야, 머리가 지금 서울 쪽에 있잖아. 사람한테는 머리가 가장 중요한 거야. 근데 저는 일견 납득은 안 갔어요. 네. 그렇지만 뭐 경험 많은 고참 형사가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관행인가 보다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상황실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는 좀 지키고 있다가 서울 형사들이 올라오면 이제 인계하고 예. 네. 내려오려고 기다렸죠. 1시간 정도 되니까 서울 형사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계를 하고 수고하라 그러고 딱 돌아서 나오는데 그 서울 형사가 잠깐만요. 세우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거 왜 우리 사건입니까? 그거는 그쪽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 무슨 소리냐? 머리가 당신네 서울 쪽으로 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건 다릅니다. 서울 형사는. 뭐라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당신네 관할에 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서 있다가 넘어져서 머리가 서울 쪽으로 넘어온 거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서울 게 아니고 네. 그 당신네 겁니다. 경기도 겁니다. 그래서 한참 다툼을 하더니 네. 논리에서 졌어요. 저희가 그 논리에서 졌습니다. 일견 어떻게 보면 그게 제가 볼 때는 합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건은 여기서 일어났다. 그렇죠. 그래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머리가 서울로 넘어왔다. 간 거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경계의 폐해이기도 해요. 아하.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어졌습니다만. 예. 자, 이제 문제는 그리고 서울 형사들이 내려가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예. 어떠한 경우든 시신은 그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이동을 하려니까 이제 이 드는 게 있어요. 예. 드는 게 있는데 이 가파른 길이고 겨울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들 것에 들고 내려올 수는 없는 예.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교대로 업고 내려가자. 아이고, 시신을. 예. 그래서 이제 이 쌀포대를 한 3개 정도 이렇게 이어붙인 거를 등에다 깝니다. 예. 그 상태에서 이제 시신을 업고
묶습니다. 그다음에 양쪽 허리 부위를 이제 줄을 달아가지고 뒤에서 당겨주는 거죠. 업고 내려오는 사람을 미끄러지지 않게. 3인 1조가 돼가지고 이제 시신을 업고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게 원래 교대로 업고 내려오게 돼 있었어요. 네. 근데 교대를 내주는 형사들이 너무 키가 작은 겁니다. 그 형사들이 업으면 그 시신이 다리가 자꾸 끌리는 거예요. 비탈이다 보니까. 그 공교롭게 제가 키가 상당히 크잖아요. 네네. 그 고참 형사분이 네가 키가 제일 크니까 네가 업어라. 밑에까지? 예, 정말 한 2시간 동안 뭐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 산에서. 형사가 제일 하기 싫은 업무 중에 한 2가지 정도를 꼽자고 하면 네. 미행과 잠복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봤어. 예, 맞아요. 이 잠복 근무가 특히 힘듭니다. 특히 그 집으로 범인이 들어올 확률은 10만 분의 1도 사실 안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들어올지 모를 범인을 위해서 이제 그 집 앞에서 밤을 꼬박 새면서 예. 지키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기는 한데요. 겨울이었습니다. 예. 엄청 추운 겨울, 정말 서 있기도 어려운 겨울인데 형사는 조장과 조원 둘이 네. 있습니다. 네. 조장분하고 이제 저는 조원이죠. 네. 그래서 둘이 잠복 근무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번데기 리어카를 끌고 번데기 장사가 네. 지나가는데요. 네. 예전에는 그 번데기 리어카에 이 연탄 아궁이를 만들고 그 위에 솥을 놓고 네. 이렇게 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네. 번데기도 먹고 싶고 무엇보다도 그 화로가 그렇게 따뜻하니까. 따뜻해 보였습니다. 네, 네. 사 먹으면서 예, 보니까요. 예, 예. 그래서 참 이거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 조장 되시는 분이 잠깐만요 그러더니 너 주머니에 있는 돈 다 꺼내봐. 제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냈어요. 왜 이러지 이분이? 또 본인 거를 꺼내더니 네, 조금 있더니 이 리어카 끌고 저쪽으로 가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돈을 받더니 이제 다른 데로 가시고 예, 예.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야 이거 내일 아침까지 빌렸다. 예, 추우니까 우리가 이거 번데기 리어카 가지고 있으면서 요 번데기 장사하면 장사, 되죠.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잠복하면 모르지 않겠느냐. 위장 잠복. 예, 좋더라고요. 예. 따뜻하기도 하고 뭐, 또 국물도 떠먹으면서 있었어요. 역시 고참이네.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냐면요. 손님이 계속 오는 거예요. 손님이 계속 오는데 제가 뭐 이게 10원어치인지 20원어치인지 모르죠. 못하니까 예, 예. 신문지로 만들어 놓은 그 봉투, 맞아요. 고깔 형태. 예. 거기 그냥 되는 대로 막 퍼줬어요. 아마 많이 줬던 모양입니다. 네. 손님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순식간에 그 번데기가 동일하다시피 해서 이제 일정 부분이 됐을 때는 이제 안 팔았어요. 이제 문제는 또 발생했어요. 번데기를 안 팔고 있는데 몇 번 번데기를 사러 와서 제 얼굴을 자꾸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러더니 이분이 또 사러 왔어요. 들어갔다가 다시 오더니 어디 초등학교 김복준 아냐? 이렇게 물어봐요. 깜짝 놀랐습니다. 누지 동창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그러고 자세히 보니까 뭐 이 초등학교 때 본 얼굴이지만 얼굴이 회상이 되더라고요. 아유 동창이구나.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예. 그래도 저는 잠복 근무하고 있잖아요. 잠복 근무라는 건 말 그대로 신분을 숨기고 위장하고 네. 잠복을 하는 사람이 나 그래 맞아 네 동창 이렇게 말할 순 없잖아요. 네. 끝까지 아니라고 그랬죠. 예. 이 사람이 몇 번을 들락날락하면서 계속 물어봐요. 진짜 아니야? 진짜 김복준 아니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라고 그랬죠. 잠복 근무는 잘 끝났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엄청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왜요? 전화통이 이게 불이 나는데요. 동창 친구들이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너 경찰하다가 그 어떤 부조리를 해가지고 경찰에서 잘리고 번데기 장사한다고? 이혼당한 상태에서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번데기 장사한다며 그 소문을 아이고. 잠재우는데 몇 개월 걸렸어요. 그 후유증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동창들 사이에서 그렇게 소문이 돌았군요. 예, 아주 잠복 근무 한번 했다. 그러니까 이 잠복 근무를 할 때는 어떠한 예. 경우라도 신분을 밝힐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그 원칙을 지킨다는 게 그런 고통을 예.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제가 형사 생활을 32년 하면서 나름대로 뭐 이 가장 어렵고 힘든 사건이 좀 있었다 한다면 네. 포천 여중생 매니큐어 살인 사건입니다. 이 중학교 2학년 여학생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오후에 밖에 있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머니한테 전화합니다. 엄마, 나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네. 학교 앞에서 집까지는 700m 거리입니다. 10분이면 걸어갈 거리인데 네. 아이가 영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신고가 됐고 네.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을 하고
찾고자 했지만 그 시신조차 발견을 못하다가 그래요? 그 이듬해 네. 90여일이 지난 후에 시신을 그 현장에서 학교 앞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예. 배수구 속에서 아이고. 발견을 했어요. 예. 네. 완전 나체 상태에서 손톱과 발톱에 예.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던 그런 사건입니다. 아. 범인을 잡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예. 했어요. 네. 엄청나게 그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현재까지 검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퇴직을 한 그 이 순간까지도 저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형사입니다. 아. 형사는 자신한테 맡겨진 강력 사건, 특히 네. 살인 사건 같은 네. 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퇴직을 하면 네. 영원히 실패한 형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 부분에서 저한테 오명을 준 그런 사건인데요. 사실 그 사건 검거하려고 제가 진짜 별짓 다 해봤어요. 네. 수사를 해도 끝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여학생이 꿈속에서라도 나타날까봐 네. 그 여학생 집에 가서 여학생 방에서 여학생 입을 덮고 네. 잠도 잡았고요. 아. 꿈이라도 좀 꿔보려고. 근데 참 꿈도 꿔지지 않더라고요. 네. 결국 그 해결을 못해서 아이고. 그게 가장 좀 아픈 사건이고요. 그렇겠네요. 저는 지금 그 사건 포기 안 했습니다. 예. 비록 제가 옷을 벗고 나와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 있지만 네. 지금도 그 현장에 가면 수시로 거기 들여다 봅니다. 현장. 또 우리 후배들이 검거해 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아픈 거 꼭 잡아야 되는 필연성은 피해자도 있지만요. 네. 그 사건을 저하고 같이 수사하던 강력 일반장을 하던 그 우리 동료 직원이 네. 있었습니다. 네. 그 직원이 그 아이가 없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형사 반장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더 많은 어떤 관심도 있었고 검거의 당위성을 느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즈음에 그 딸이 그 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었는데도 집에를 못 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번 정도는 집에 갔다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냈는데 그게 저하고의 그 친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친구가 집에 갔다 오고 그 이후로 출근 안 했는데요. 네. 나중에 보니까 아마 그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책감, 스트레스 같은 것 같아요. 이 농약을 마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아이고, 했어요. 아이고. 저는 그 친구가 발견됐다는 그 장소로 연락을 받고 제일 먼저 달려갔는데요. 네. 전 그 형사를 오래 하면서 있던 사건과 연관된 시신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신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건 없어요. 그런데 동료가 죽어 있는 그 현장에는 가까이 갈 수조차 없더라고요. 예. 너무나 떨리고 무섭고 네. 장례식장에서 그 친구 딸과 아들의 눈물, 그 아내의 어떤 그 통곡을 보면서 참 그 친구 욕도 많이 했습니다. 네. 본인은 속상하고 화나서 그렇게 갔을지 몰라도. 예. 아유, 그때 생각이 나셔서 지금 그런데 정말 그 사건을 그 해결하고 싶은 그런 그 과정에서 또 예. 동료를 잃고 그때 심정이 뭐 저야 뭐 다 이해할 수 예. 없습니다만은 미루어 짐작은 갑니다. 예. 그 친구가 그 유서를 썼어요. 네. 네. 경찰에 지급되는 교양수부라는 공책에다가 한 40여 페이지 썼는데 뭐 다른 건 다 생략하고요.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는 어떤 회한, 고통,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 뭐 이런 게 많이 써 있었고요. 그랬군요. 가장 그 저희를 아프게 했던 거는 이제 좀 쉬고 싶다. 아. 예.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그 우리가 뭐 사실 뭐 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호를 날아다니면서 좀 쉬고 싶다는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이 친구 저 세상에서 행복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뭐 그 동료 형사 얘기를 하면서 좀 불편했는데요. 그런 정말 가슴 아팠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네. 슬프고 네. 범인은 꼭 잡고 싶습니다. 예. 정말 절절하셨네요. 예,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예. 형사를 오래 하면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있어요. 이제 이른바 이야기하는
트라우마라는 게 이제 네. 있어요. 이 트라우마 아마 형사들이 한두 사람 정도 트라우마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 트라우마가 몇 가지 있는데요. 네. 현직에 있을 때는 그 이제 목욕탕에 가면 세신사 분들이 네. 나오죠. 이게 이제 몸을 닦아 네, 주시는 네, 그런 네. 그분들한테 그 때를 제가 닦지 못했어요. 그 왜죠? 이유가 뭐였냐면요. 그 범죄 사건 현장에서 시신에 부검을 많이 갔어요. 그 부검을 가면 부검대 위에 예, 사람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네. 부검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네. 제가 그 시신 그 저 목욕탕에 가가지고 세신하기 위해서 누워 있으면 그 자리가 그렇게 마치 그때가 내가 떠오르는군요. 부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그게 힘들었는데요. 뭐 지금은 퇴직하고 나서 합니다. 굉장히 개운하고 좋더라고요. 극복하신 거네요. 예, 네. 극복이 된 겁니다.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예, 그런 그 트라우마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제가 길을 가다가 옆구리에 그 습격을 좀 받았어요. 그런 적이 칼에 있어요. 찔리는 사건이 좀 있었는데요. 사람이 참 묘합니다. 칼에 찔리는 순간에도 그 찌르는 손을 잡고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금방 알겠어요. 수년 전에 제가 구속해가지고 교도소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보복 개념에서 아이고. 와가지고 저를 공격한 것 같은데 물론 뭐 저한테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교도소를 보낼지언정 인격적으로 대했거나 뭐 이런 뭐가 잘못됐으니까 제가 아마 공격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지금은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소리 지르면서 그 손을 잡고 있었는데요. 그 손을 잡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 찌른 손을 놓치면 네. 계속 찌르기 때문에 죽습니다. 후유증으로 제가 이제 그 모서리 공포증이라고 그러죠. 뾰족한 거 네, 먹으면 네, 네. 땀이 쫙 나는. 네. 그 집에서 아내가 뭐 이 과일 같은 거 깎아주고 예, 칼 그 뾰족한 부분을 보면 깜짝깜짝 놀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형사들이 그 집에 그 이 칼 같은 거 과도 같은 거 끝을 전부 다 잘라놨어요. 뾰족하지 않게. 뭉툭하게. 예. 그게 이제 아마 뼈쪽 공포증이라고 그러죠. 모서리 공포증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저는 다행히 극복하는데 한 8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형사가 좀 어려운 거는요. 저를 상대로 해악을 고지하거나 협박하는 건 겁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뭐 저는 형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뭐 또 방어가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가족들에 대한 협박이에요. 그렇구나. 집에다가 이제 전화해요. 특히 이제 제가 없을 때 아내한테 전화해서 예. 김복준이네 집 맞지? 확인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김복준이 딸 이름이 누구누구지? 어머. 걔는 지금 몇 학년이지? 걔는 아침 몇 시에 집을 나서서 어느 거리를 거쳐서 몇 시경에 학교에 도착하지? 아이의 동선을 쭉 그냥 일방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전화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알고 공포네.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이를 알고 있다. 네. 이것처럼 끔찍한 기억은 그럼요. 사실 없습니다. 네. 그런 그 협박 이런 거는 굉장히 힘들죠. 야, 그거. 그래서 이사를 수십 번 댕겼어요. 예.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 집에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제 딸이 이제 다 커가지고 뭐 학원을 조그맣게 하나 운영을 해요. 네. 얼마 전에는 학원에 어떤 사람이 학부형이라고 하면서 면담으로 왔다는 겁니다. 네. 면담 와서 딱 앉더니 다른 말 일치 안 하고 아버님이 김복준이죠 물어보더래요. 네. 그렇다고 하니까 아버지 덕분에 학교 잘 갔다 왔다. 꼭 전달해 줘라 하는데 섬찟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런 좀 일도 있었고요. 그래도 저 우리 가족들은 잘 버텨낸 것 같습니다. 특히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예. 남편이 워낙에 극성맞게 형사를 한 사람이다 보니까 유달리 또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용감해져가지고요. 전화 걸려오면 왜 그걸 나한테 전화해? 우리 남편 전화번호 가르쳐줄 테니까 직접 전화해. 이 정도로 좀 용감해지기 때문에. 그러세요? 원래 겉보였거든요. 근데 배포가 생기신 거네요. 네, 그런 부분은 뭐 용감하다고 칭찬하기보다는 아내한테 한없이 미안한 거죠. 미안하죠. 함께 강해지셨네요. 강해진 거죠. 그래서 형사는 저희끼리 얘기하는 거로는 형사는 가족과 같이 하는 겁니다. 예, 혼자서 형사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 강력 형사 시절에는 거의 큰 사건이 발생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집에 못 갔어요. 네. 또 집에 간다고 하더라도 새벽에 나왔다가 네. 새벽 시간에 들어가요. 근데 그때가 공교롭게 우리 딸이 말을 막 배우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거의 한 달 가까이 집에 못 가다가
집 근처에 수사를 나왔다가 잠깐 들렀어요. 네. 이제 뭐 이발도 안 했고 수염도 안 깎고 그런 상태였는데 집에 들어가고 나는 우리 딸 안아주려고 갔는데 네. 우리 딸이 저 아찌 누구냐고 그러면 아찌라고 그래요. 아빠가. 그럼 막 도망가는데 아이고,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충격을 굉장히 받았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구나. 예. 아무리 내가 형사를 해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이하고 좀 접근하려고 그때 이제 뭐 유행하던 미미 인형이 있어요. 상당히 이렇게 비싼 인형 건데 귀여운 예, 거네. 예. 예, 경찰 뭔지 월급으로 싸지 않은 거였습니다. 예. 근데 눈에 띄는 대로 그거 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이 미미 인형이 아마 제일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지나서 보니까 예. 그게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은 결코 아니에요. 선물 공세네요. 그게. 예. 네. 이제 지금은요, 이제 딸 뭐 아내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그래요. 좀 너무 늦었지만요. 근데 이 세상에 늦은 건 없잖아요. 예, 그럼요. 지금이라도 뭐 열심히 아내 밥으로 딸 밥으로 살으려고 예.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 따님이 텔레비전에 아버지 나오시고 이러면 요즘에도 좋아하시겠네, 그죠? 근데 요즘에 좀 자주 나오니까 그닥 신기한 모습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잔소리가 좀 많아졌어요. 딸이. 넥타이가 삐뚤어졌다, 뭐 머리 모양이 좀 잘못됐다. 모니터 해주네, 딸이. 예, 그래서 좀 불편하기도 해요. 네, 그게 사랑이죠. 네. 예, 오늘 사실은 뭐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거는 원칙과 소신 아니겠습니까? 네. 32년 동안 형사를 하면서 제가 굳건히 가지고 있는 하나의 원칙은 있었습니다. 죄를 진 사람은 응당 반드시 거기에 상응한 만치의 이 처벌을 받는 네. 게 네. 예, 투명한 사회고 원칙적인 사회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고요. 그랬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말단 형사가 살아가는 데에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선택이었지만 저 후회는 안 합니다. 저는 적당히 빠져나가고 불공평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울분이 네. 생겨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원칙과 소신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경찰이 그 원칙과 소신을 안 지키면 세상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경찰마저 그러면. 네. 경찰이 법을 안 지키면 누가 법을 아유, 지키겠어요? 그럼. 네. 그런 것처럼요. 그런데 이제 소신 있는 삶을 사는 게 어렵죠. 네. 일견 어렵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남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요. 자신의 생각을 부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원칙과 어떤 소신은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별명 참 많았습니다. 뭐 질긴 사람, 말 안 듣는 사람을 힘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네. 근데 저는 고래심줄이라고. 두 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고래심줄 뭐 이러죠. 예, 예. 두 개가 있다고 그래갖고 별명이 쌍심줄이었습니다. 그런 그 별명도 있었고요. 범인들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인에 의해서 끝까지 추적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는 악질 형사라는 별명을 들었고요. 그런 별명을 갖게 되니까요. 네. 각종 어떤 청탁, 네. 부탁, 뭐 이런 거로부터 엄청나게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네. 차라리 내놓은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쟤한테는 안 돼. 어떻게 보면 자유를 누린 거죠. 다소 힘들었어도 네. 이제 독사셨네요, 그러니까 독사. 오히려 차라리 그런 별명이 나을까요? 예. 네. 강력 형사들 무서운 사람들 아닙니다. 굉장히 우직하고 단순한 사람들이고요. 네. 하여튼 뭐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네. 끝까지 추적해서 범인을 검거해가지고 들어왔을 때 뭐 수고했어 말 한마디지만 네. 그냥 스스로가 느끼는 성취감 때문에 미친 듯이 네. 일한다. 네. 그리고 그거는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네.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아유,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 새로운 느낌으로 또 들을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해주신 그 원칙과 소신을 지킨 32년 세월이라는 얘기가 또 와닿습니다. 네. 마무리하면서 요 얘기는 참 꼭 해드리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한 말씀만 하고 오늘 정리를 해볼까요? 아마 이 방송은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경찰 후배들도 많이 네. 들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후배들 뭐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군부를 거치면서 경찰에 덧씌워진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또 선배들의 그동안 잘못한 것 때문에 후배들이 고생하고 있는데요. 국민은 항상 옳습니다. 국민만 보고 국민을 든든한 배경으로 삼아서 원칙과 소신을 갖고 일한다면
존경받는 직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후배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좀 지켜봐 주시고요. 네. 잘못할 때는 꾸짖 때 네. 잘하는 거는 좀 칭찬도 좀 해주십사. 예. 네. 이런 부탁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하는 게 있으면 진짜 칭찬을 많이 네. 해드려야 되는데 네. 우리가 좀 칭찬에 인색한 건 있어요. 맞아요. 네. 예. 서로 칭찬합시다. 예. 잘하시다. 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네,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요리 연구가 배동성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 해주실 거예요? 아니 요새요 집 밖에 나가기가 조금 힘들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어머님들이 삼시세끼 하느라고 주부 피로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요거 하나만 딱 만들어 놓으면 요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할 수 있는 만능장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능장이요? 네. 정말 만능장만 가졌으면 모든 요리 다 할 수 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볶음부터 시작해서 네. 국찌개까지 어머님들이 근심이 없어지는 만능장이거든요. 네. 요거 진짜 오늘 한번 보시면 야 당장 만들어야 되겠다 마실 거예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네. 뭔가요? 그래 네. 바로 보리 된장이에요. 아, 보리된장? 네, 그럼 보리 된장이랑 된장이에요. 보리를 섞은 네, 우리 이제 건가요? 기존에 어머님들이 이제 뭐 시댁에서 갖고 오시던가 아니면 어디에서 얻은 된장들이 약간 짭짤하고 뭐 네.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그 시판된장을 좀 섞어서 네. 보리쌀을 삶아서 같이 만들면 되는데 우리 왜 식당 가면 이 집 쌈장이 왜 이렇게 맛있어? 그런 다음에 계속 오이 찍어 뭐 드셨던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된장 안에 쌈장인데 네. 약간 보리가 보리가 살짝 섞여 있는 거. 보였던 맞아요. 거. 네네. 왜 이렇게 이거 감칠맛 있고 맛있지 하셨죠? 근데 그런 게 약간 고급 식당 가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오늘 여기서 행복한 아침에서 네.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정말 저는 이제 보리된장, 이거 쌈장이 네. 고추 찍어 먹어도 맛있고 맞아요. 고기 먹을 때도 쌈해서 먹어도 맛있고 아유, 다 그럼요. 좋더라고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바로 후뚜루 맛두루 네. 요리인데요. 네. 사실 우리가 요새 된장이 이게 굉장히 항암에도 좋다 그러고요. 네. 그렇죠. 지금 같은 철에 면역력 향상에도 아주 좋고요. 아, 중요하죠. 네. 해독작에도 좋은데요. 네. 해독작용도 아주 좋은데요. 특별히 이게 발효 음식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보리를 섞으니까 이 보리에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 그래서 장 운동을 굉장히 촉진하고 우리가 배변 활동도 아주 좋기 때문에 이 봄에는 꼭 한번 요거 만들어 봐야지 이게 되는 소화가 쌈장. 얼마나 잘 되는지 아이, 그럼요. 먹고 나면 그냥 뿡뿡. 일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좋습니다. 보리쌀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요. 네. 요 보리쌀 그냥 우리 요새 마트에 가면은 통보리쌀 깨끗하게 이렇게 세척된 거 이렇게 판매를 통보리쌀. 하시더라고요. 통보리쌀. 요거 준비하시는데 요거를 찬물을 부어서 1시간 정도만 불려주세요. 한 우리 시간. 네, 어머님들이 네. 이제 보리밥 지을 때도 이렇게 불려서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불리면 요 상태가 되거든요. 한 배 정도 그쵸, 불어는 것 같아요. 불어놨죠? 네네. 요거를 끓는 물에 한번 삶아 주셔야 돼요. 아, 삶은요? 물에다가 지금 요거는 2분의 1컵이에요. 반 컵이에요. 네. 반 컵을 제가 불렸더니 네. 거의 한 컵이 됐거든요. 1시간 정도 불리고 삶는 거는 몇 분 정도 삶나요? 요거는 네. 한 저기 7컵의 물에다가 네. 이렇게 집어넣고 보통은 제가 보리쌀 요거 삶아 보니까요. 네. 저는 처음에는 요거 한 20분이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삶다 보니까 한 40분 정도 40분 걸리더라고요. 요. 네. 40분 정도 이렇게 삶아 주시면 요 보리가 어느 정도 불려야 되냐? 네. 바로 요 옆에 있어요. 요 오. 보실래요? 이게 삶아진 거예요. 탱탱히 불렀는데요. 그렇죠. 보니까? 굉장히 네네. 탱탱해졌죠. 네네. 이 상태로 우리 요거 이제 쌀에다가 그냥 밥 지을 때 넣고 잡수시기도 하잖아요. 네. 요거 만들어 놓고 그냥 보리 쌈장도 하시고 보리 된장도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밥 지을 때 또 넣으시면 되니까 네. 이 정도까지만 삶아 주시면 되겠어요. 40분 정도 여러분 삶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제가 냄비 하나를 좀 바꿀게요. 네. 삶아진 거를 제가 요거를 올려놓고. 준비를 하는데 네. 요거를 한번 볶아야 되거든요. 어디다 볶냐면 식용유에다가 한번 볶아요. 삶은 보리를요? 보리쌀을 식용유에다 네. 한번 볶아요. 식용유를 이렇게 두르고요. 자, 그다음에
이 보리를 삶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삶은 보리를 여기다 놓고 볶을 거예요. 네. 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점이 있어요. 어머님들이 이 보리쌀을 다 삶으셨잖아요. 네. 보리쌀 다 삶고 나면 보리 삶은 물이 생겨요. 물 있죠. 네. 그렇죠. 물을 이렇게 한 컵 정도만 받으세요. 숭늉이 생기는 거죠. 네네. 이렇게 한 컵 정도만 받으면 받고 난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그 된장 만들 때 같이 물로 쓰는 거예요. 버리지 마시고 네. 그대로 한 컵 정도는 남겨놨다가 나중에 볶을 때 쓴다는 그쵸. 거죠. 보리 삶은 물이면 보리차네. 네. 네. 아주 근데 맛있는 고소한 요거 지금 숭늉이죠. 제가 네. 지금 삶은 보리를 이렇게 좀 볶고 있거든요. 선생님 네. 요거 잠깐만 좀 그럴까요? 볶아주세요. 네. 요즘 볶다 보시면 제가 왜 이 보리 삶은 물을 준비를 했는지 이제 제가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 보리 삶은 물에다가 네. 저는 뭘 할 거냐면은 생수를 똑같이 한 컵을 섞으세요. 아, 1대1로? 네, 1대1로 섞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요게 지금 쌀가루를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아. 쌀가루. 쌀가루를? 네. 쌀가루 한 큰술을 여기다 넣으세요. 뭐 잘 고구마 섞어요. 전분이나 감자 전분이 아닌 쌀가루를 넣으신 거죠? 네. 왜냐하면 보통 고구마 전분이나 감자 전분도 이렇게 걸쭉한 농도를 맞출 때 넣기는 하는데요. 제가 쌀가루를 넣으니까 훨씬 더 감칠맛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보리 된장이요, 약간 풍미가 있어져요. 네. 안에서 쌀가루가. 풍미도 생기고 그래서 네. 이렇게 좀 섞어주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기다 뭘 할 거냐면 이제 이 보리 쌈 된장을 만들 양념을 준비를 할 건데요. 제가 볼을 하나 갖고 올게요. 자, 이렇게 볼 하나 갖고 와서 자, 이제부터 좀 잘 보시면 돼요. 네. 선생님 그거 안 타게 볶으셔야 돼요. 네네네. 자, 요거 열심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집된장이에요. 집된장 한 컵. 그다음에 요게 지금 일반 시판 된장이에요. 요거 한 컵 반. 집된장하고 시판된장하고 섞는 이유가 있나요? 아, 왜냐하면 네. 저는 그냥 집된장만 할 때도 있는데요. 대부분 요새 젊은 어머님들이 그냥 시판된장 많이 그냥 구입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혼돈을 안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섞어 쓰는 거예요. 네. 만약에 집에 나는 시판된장밖에 없다 그러면 그거 쓰시면 돼요. 그래요? 야, 여기다가 이제 다진 파, 그다음에 다진 마늘은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금 넣으셔야 된장의 향이 사그라들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는 요게 조금 맛을 내야 되니까 고춧가루를 좀 넣으세요. 고춧가루. 그리고 네. 된장에 짠맛이 있잖아요. 물론 보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짠맛은 조금 완화되지만 거기에다가 꿀을 좀 넣어주세요. 꿀. 네. 그럼 훨씬 더 된장에 풍미가 생기거든요. 자, 이렇게 잘 섞어요. 잘 섞고 난 다음에 뭘 넣느냐? 저는 여기에다가 약간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네. 깨를 넣어요. 깻가루. 깨. 네, 깻가루를 넣어요. 깨를 나중에 넣은 게 아니고 미리 같이 네, 넣어서 미리 같이 섞네요. 넣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잘 섞은 거를 와, 선생님 너무 잘하셨어요. 잘하고 있죠? 네. 네. 이렇게 물을 부으세요. 아까 여기 보리 삶은 자, 보리 물에다가 삶은 물하고 생수, 생수. 쌀가루 넣은 거를 부으세요. 부어주세요. 자, 그럼 그 부은 곳에다가 네. 요거 묻혀놓은 거 있죠? 묻혀놓은 양념을 거. 넣으세요. 보니까 저 시판 된장하고 네. 지금 집된장을 썼는데 시판 된장 달고 맞아요. 집된장은 좀 짜잖아요. 맞아요. 서로 그걸 보완해 줄 것 같아요. 완화시켜주죠. 오, 네. 그래요. 그리고 네. 만약에 집된장을 어머님이 주셨는데 너무 딱딱한 집된장이 있어요. 벼슬 네. 많이 보니까. 네. 그럴 경우에도요. 이렇게 보리된장 만들어서 놓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막 후뚜루마뚜루 다 쓸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겠지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좀 저어주세요. 좋을까요? 네. 오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기분 좋아요. 네. 시켜주시면은. 네. 자, 근데 그냥 젓지 마시고요, 선생님. 네, 네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풀어가면서. 이렇게 풀어가면서. 풀어가면서. 된장이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적고 나서 그러면 어머님들이 그러면 저거를 얼마만큼 졸여야 되나 고민되시잖아요. 네. 보통은 이렇게 해서 제가 저어서 해보니까 제가 요거 한 4번 정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졸이시면 네. 아주 보리 막장이 맛있게 나오는데 제가 여기 완성품을 갖고 나왔습니다. 네. 보세요. 자, 여기 지금 풀어졌잖아요. 네네네네. 요 풀어진 거를 40분 정도 졸이는데 약한 불에서 은근하게 졸이면은 요렇게 보세요. 이렇게
맛있어 보이죠? 근데 정말 밥만 맛있어 비벼 보이네요. 먹어도 너무 네. 맛있죠. 네. 오. 자, 근데 요거를 우리가 그냥 양념에 이렇게 막 후뚜루마뚜루 쓸 수 있는데 요 보시면 선생님 요거 한번 잡숴 보실래요? 아, 그럴까요? 네. 요게 보리가 살짝 있어요. 제가 요걸로 드릴게요. 살짝 있어요. 아, 보리된장은 저 식감도 있잖아요. 네, 식감도 있죠. 네. 어때요? 짜지 않죠? 안 짜요. 하나도 안 짜죠? 그리고 그 안에 네. 보리쌀이 네. 탱탱한 게 씹히는데 아주 요게 또 별미네요. 별미죠. 와. 자, 근데 어머님들이 걱정하세요. 요거 가지고 그러면 된장찌개, 그다음에 국도 끓였는데 보리알이 송송 이렇게 올라오면 아유 누가 먹다만 거 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면 어떡할까 고민하시잖아요. 네, 네. 자, 그때는 어떡하냐? 네. 40분 정도 다 끓였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불을 꺼요. 네. 그리고 차게 식혀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님들 핸드블렌더 또는 믹서기 있으시죠? 네. 그걸로 갈면 돼요. 아. 갈면 네.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난 안 갈았으면 좋겠어. 아, 씹히는 맛이 씹히는 좋아요, 맛이요. 지금 그쵸. 보니까. 네. 갈면 이렇게 네. 부드러워요. 네. 자, 이렇게 부드러운 게 왜 이렇게 부드럽냐 하면 이렇게 갈고 있어야 네. 나중에 나물 무치고 아, 된장찌개 그럴 때는. 국할 때는 이게 딱 좋잖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어머님들 쓰실 때 마음껏 쓰셔도 돼요. 나는 네. 그냥 보리 알갱이 씹히는 게 좋아. 그러면 이렇게 잡수시고요. 아, 나는 좀 부드럽게 해서 좀 갈아 쓰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갈아서 쓰면 됩니다. 아, 네. 선택하시면 되겠구나. 네. 근데 요거 얼마나 보관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로 보관해서 먹을 수 있어요? 자, 이거 네.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네. 한 달 보관할 수 있어요. 야, 한 달이나 한 달. 보네요. 꽤 되네요. 그냥 상온에서요? 어. 상온에서 아니면 냉장고에서? 예. 냉장고에서. 냉장고에서 중요합니다. 한 달 네, 보관할 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 된장이 가진 그 영양소 때문에 네. 우리가 살짝 수분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마 이렇게 볶아서 했지만 네. 보리쌀 때문에도 그럴 때는 한 번씩 더 끓여서 보관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여름에는 사실은 보리쌀이 금방 상한다고 어머님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한번 이렇게 끓였긴 했지만 상한다고 말씀들 하시니까 여름에는 한 15일 정도 보관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리된장이 완성이 됐고 그 비법은 배동성 씨가 좀 설명 좀 아, 해주세요. 그럴까요? 네. 자, 여러분, 비법 궁금하시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봉 선생님의 만능 보리된장의 핵심 비법. 첫 번째는요, 보리 삶은 물 한 컵 정도는 버리지 마시고 나중에 끓일 때 꼭 첨가해서 쓰시면 좋겠고요. 전분 대신에 쌀가루를 첨가하시면 감칠맛을 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자 전분이나 고구마 전분보다는 쌀가루 써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또 시판 된장하고 집된장을 쓰시면은 단맛은 살리고 짤맛은 보완을 해서 아주 맛있는 보리된장 핵심 비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아, 향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꼼꼼하게 네. 해주셔서 귀에 쏙 들어옵니다. 아, 제가 잡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오늘. 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네. 만든 네. 보리된장 가지고 후다닥 찌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유, 찌개. 좋죠. 찌개 좋죠. 후다닥 찌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찌개 뭘 무슨 찌개입니까? 만드냐면 바로 네. 된장찌개 좋아하시잖아요. 네. 좋아하죠. 근데 사실 어머님들이 된장찌개도 많이 쓰시지만 순두부 가지고도 많이 쓰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순두부를 이용한 보리된장찌개 한번 만들어 아, 볼게요. 그래요? 근데 보통 순두부 하면은 그냥 그래, 매콤한 찌개를 얼큰한 많이 거는. 하는데 그쵸. 된장 순두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요 굉장히 네네. 부들부들해서요. 네. 아침에 뚝딱 식사하실 때 네. 입맛 없으시다 그럴 때 요거 한 국자 뚝 떠서 비벼서 좋아요. 잡수시면 아주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순두부 먼저 준비를 할 건데요. 자, 보세요. 제가 네. 순두부를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해놨거든요. 체에다 받쳐 놓으셨네요? 네, 보통 어머님들이 요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근데 요거 쓰실 때 어머님들 보시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쭉 짜요. 네네. 그러면 바로바로 순두부가 굉장히 부드럽게 풀려지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요거는 된장찌개처럼 끓이는 순두부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잘라요. 네. 그냥 그 채로 자른 거예요? 네, 이렇게. 아유, 아이고. 보들보들하네. 네.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랬으면 요거 그냥 이렇게 소리에다 놓고 네. 톡 올려서. 네, 이렇게 해서 간수 조금만 빼주세요. 아, 물을 좀 네. 빼는구나. 왜냐하면 간수를 빼주셔야 네. 순두부가 굉장히 탱글탱글한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부서지지 않아서 아주 깔끔하게 순두부찌개를 드실 수가 예.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순두부찌개에 들어가는 재료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가 냉장고에 찾아보니까 네. 느타리 버섯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버섯 느타리 있죠. 버섯 이렇게 네. 꺼냈고요. 제가 아까 요거 보리된장 네. 준비해 놓은 거 5큰술이거든요. 근데 제가 간 거 쓰시면 더 좋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갈아온 거 쓸 거예요. 네. 그다음에 부드러운 순두부. 요거 그냥 찌개를 만들기 대파, 위해서 간 그다음에 거를 쓰셨습니다. 청양고추 네. 요거밖에 없어요. 오, 그래요? 자, 그러면 그냥 풀고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네네. 자, 제가 지금 물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순두부찌개가 들어가는 찌개의 물은 일반적인 찌개보다는 한 컵 정도 덜 넣으셔야 되거든요. 따로 육수 빼지 않고 네, 그냥 생수인가요? 그냥 생수물. 오, 왜냐하면 네. 지금 보리된장이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거 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래야 어머님들 좋아하세요. 간편하다고. 그렇죠? 자, 그럼 물 끓고 있을 때 된장 넣어요. 된장 5큰술이라고 하셨나요? 네, 5큰술 넣고 요거 지금 보리된장 푼 거예요. 네. 요거 이렇게 잘 풀어서 보통 이제 된장찌개 같은 거 할 때 막 채 받쳐서 또 제가 지난번에 한 것처럼 손으로 주물러서 하는데 보리된장은 지금 핸드블렌더에 한번 갈아놨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이렇게 부드럽게 잘 풀려요. 그러네요, 벌써 다 보니까. 풀렸죠. 네. 자, 그럼 여기에다가 뭐 더 없어요. 자, 느타리 버섯. 느타리 버섯 집어넣고요. 냉장고에 있는 거 네.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느타리 버섯 있는 거 좀 찢을게요. 네. 이렇게 같이 찢어서 좀 넣고요. 엄청 간편할 것 같은데요. 지금 재료들만 봐도. 진짜 제가 요거 네. 만들어 놓고 저도 요거 집에 한 통 제가 가져갔거든요. 네. 아침에 이렇게 끓여 놓으니까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영양이 살아있잖아요. 네. 맞아요. 요 안에.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느타리 버섯 넣고요. 여기에다가 파도 그냥 같이 넣으세요. 아, 미리? 네. 음. 같이 넣고 어느 정도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뭘 하느냐? 바로 청양고추만 넣으면 되는데. 네. 네. 자, 근데 이렇게 끓일 때 제가 뭘 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아, 요거 하나 제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와, 당장 해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오. 하실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새발나물이에요. 아, 새발나물. 새발나물. 네. 제가 저쪽 가서 좀 갖고 올까요? 가느다란 나물. 자, 저는 전에 새발나물 해서 네. 이렇게 3개 이런 건지 알았어. 많은 사람들이- 가느다란 나물을 맞아요. 얘기하는. 네. 세발 낙지를 네. 발이 3개라니 낙지인 줄 알아요. 맞아요. 가는 낙지를 세발 낙지라고 그러거든. 말네, 이것도. 자, 우리 네네. 시장에 나가면 이렇게 새발나물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요거 그냥 팔팔 끓는 물에 소금 약간 넣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푸른 채소 데칠 때는요. 무쳐 먹는다 이럴 경우에는 살짝 식용유 한 방울 넣어주시면 윤기가 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소금 조금, 식용유 한 방울 살짝 데쳐내시는데 이 새발나물은 넣었다가만 바로 빼셔야 돼요. 오. 그래야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맛있어요.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썰었잖아요. 네. 별거 없어요. 제가 요 블렌더로 간 거 넣을게요. 조금 깔끔하라고. 네. 네. 이렇게 넣고 아, 그다음에 이 맛 없을 때 이거 밥도둑인데. 보리 된장에는 들기름 잘 어울리거든요. 들기름 좀 넣고요. 좀 넣고. 그다음에 고소하라고 깻가루 넣고 네. 맛있겠다. 조물조물 아유. 이러면 네. 한 끼 반찬이 또 하나가 뚝딱 나오잖아요. 진짜 보리된장이 만능이네요. 그러네. 오. 완전 만능이죠. 네. 정말 나물 무칠 때 이거 하나 있으면 끝나네. 네. 그러니까요. 요새 시장에 나가니까요, 뭐 시금치도 많이 나와 있고요, 참나물도 나와 있고 요새 돌미나리도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거 그냥 가져다가 이렇게 살짝 무치시면 돼요. 우리 배선생님 이거 한번 잡숴 그럴까요? 보실래요? 이거 아, 제가 호강합니다. 정말. 네네. 너무 부러워요. 보세요. 네네. 그래도 들기름 들어갔거든요. 저 맛이 상상이 돼요. 여러분 꼭 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와, 고소함의 극치네요. 네, 이 보리된장이 맛있어요. 이렇게 쓰임이 네. 좋아요. 자, 아, 진짜 이거 만들어 놓으니까 네. 뚝딱뚝딱 들기름 넣고 무치면 끝나네요. 그렇죠. 너무 쉽죠. 이렇게 해서 너무 이제 쉬워요. 한 끼가 준비가 되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자, 이제 이거 다 된장이 다 끓고 있어요. 끓었어요. 네. 끓고 있어요. 그럼 저 끓고 있는 순두부는 거. 보니까 제일 나중에 집어넣는 건가요? 그렇죠. 제일 나중에 네. 이제 상에다가 낼 거예요. 상에다 내야 되는데 여기 네. 보시면 느타리 버섯이 살짝 숨이 죽었어요. 네네네, 그렇죠? 네. 요때 넣어주세요. 야, 그러니까 하나씩. 물을 빼주셔야 그렇죠. 순두부가 나중에 빼야지. 탱글탱글하니 그쵸. 네. 더 깨지지 맛있고 깨지지 않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간수가 빼야 네. 훨씬 더 아주 맛있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리 순두부찌개를 준비를 됐어요. 그렇게 해서 달박을 끓으면 다 된 거죠? 네. 네, 요거 끝났어요. 네. 그러면 보리된장 순두부찌개. 네. 우리는 얼큰한 것만 생각했는데 네네. 이 비법은 또 한번 비법 한번 알아볼까요? 예, 예. 네. 자, 여러분 비법 함께 보겠습니다. 자, 보리된장 순두부찌개 핵심 비법 보셨죠? 순두부는요 절대로 그냥 집어넣지 마시고 물을 한번 빼주시면 탱글탱글하니 깨지지 않고 더 고소하게 들 수 있겠고요. 보리된장은 갈아서 쓰시면 깔끔한 국물을 낼 수가 있겠고요. 끝으로 육수가 없어도 됩니다. 보리된장에 아예 간이 돼 있기 때문에 육수 내지 않아도 생수만 써도 오케이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비법 알아봤고요. 또 이걸로 다른 것도 하나 해주신다고요? 네네. 푸짐해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아, 이제 고기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이고. 그렇죠. 네. 자, 나물도 생각나시죠? 있겠다. 네. 찌개 있겠다. 네. 고기면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제가 오늘 그 맛있는 고기를 네네. 이 보리된장으로 네. 만들어 드릴 건데요. 네. 요새 외식도 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맞아요. 그냥 고기 반찬 네. 집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휴 하자고 하니 고기 냄새도 나고 이거 어떻게 밑간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어머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이럴 때는 딱 보리된장이 딱입니다. 오. 요거 그냥 네. 제가 여기 삼겹살하고 목살을 조금 이렇게 섞어왔어요. 아, 부위는 삼겹살하고 네. 목살. 목살을- 어떤 부위든 상관없나요? 네, 괜찮아요. 네. 뭐 앞다리살 쓰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뒷다리살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요새 좀 살을 빼려고 닭가슴살만 먹는데 괜찮습니다. 닭가슴살도. 오. 자, 여기에다가 일단 먼저 연육을 조금 해야 돼요. 연육을. 네. 네. 자, 이렇게 고기 넣고요. 연육은 아예 된장을 발라서 연육을 하나요? 아니면은 그 자체로 지금 연육을 시켜요? 된장을 발라서 연육을 할 건데요. 네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선택은 이제 배 선생님이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네네. 보리쌀이 있는 네. 보리쌀이 씹히는 보리된장으로 할까요? 아니면 갈아 놓은 된장으로 할까요? 저는 보리가 있는 게. 아, 보리가 있는 게 네. 씹히는 걸로. 죄송합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진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네. 4큰술 정도 넣고요. 네 큰술 조물조물 정도? 묻혀주세요. 네. 근데 보리된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뚝딱 3가지 요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연육은 몇 분 정도 해야? 요거는 더 보통 한 부드럽게 될까요? 30분 정도면 되는데요. 30분 정도? 네. 제가 장담하는데 네. 어머님들 요 보리된장 하나 만드시잖아요. 아까 3가지라고 말씀하셨죠? 예. 네. 30가지 늘어나요. 와, 30가지나? 왜냐하면 요거 가지고 제가 아까 나물 무쳤잖아요. 네. 애호박 싹싹싹 썰어가지고 보리된장 넣고 볶으셔도 맛있고요. 아. 네. 가지볶음도 요걸로 하면 맛있고요. 아유. 네. 그다음에 콩나물밥 하셨죠? 네. 네네. 콩나물밥 자주 해 먹잖아요. 그거 비빔 양념장을 바로 요렇게 보리된장으로 비벼 잡수시면 요것도 또 별미고요. 네. 어머니도 요새 속배추 좀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알배추 속 안에 왜 노르스름한 거 있잖아요. 아, 맛있죠. 그거 부들부들하고. 쪽쪽 찢어가지고 이 보리된장에다가 바로 겉절이로 잡수시면 네. 기가 막히죠. 아. 기가 막히죠. 저도 이거 만들어 놓으면 30가지는 할 수 있겠어요. 네. 30가지 채소 계속 다 다른 거. 쌈 싸 먹고 네. 찍어 먹고. 그러네. 자, 그래서 어. 요거 이제 30분 정도 이제 연육을 하면 하면은 네. 되고요. 고기가 더 그러면 부드러워집니다. 네. 저희는 이제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 바로 양파하고 대파하고 볶는데 저는 마늘도 이렇게 좀 볶기는 해요. 네. 네. 근데 사실 간마늘 저는 간마늘? 이게 된장이라 좀 안 넣으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고기 잡내가 우러난다. 네. 아, 고기를 어제 사왔더니 약간 조금 밑간을 많이 해줘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렇게 다진 마늘도 조금 넣어주세요. 네. 자, 여기에다가 식용유 식용유 조금 좀 두르고. 두르고요. 네.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볶아주시면 될 것 아, 같아요. 그럴까요? 네. 요거 마늘? 마늘하고요. 네. 그다음에 양파하고 대파를 향나게 볶아주세요. 네. 요걸로 볶아도 될까요? 네, 아이 네, 그럼요. 네, 네. 마늘 이제 된장했던 거니까 괜찮아요. 아유, 고기가 나오니까 네. 볶을 때부터 이렇게 설렐 수가 없네요. 아, 마음이 막 근데 이제 두근두근거리고. 2주 동안 2가지밖에 안 했었는데 네. 오늘 3가지라 더 기대돼요. 아니, 근데 금방 3가지가 돼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렇게 볶으면서 이제 향신채 향이 좀 쫙 올라오잖아요. 네. 그럴 때 바로 뭘 넣느냐? 아까 연육해놨던 거 네. 이걸 넣으세요. 자, 집에서 하실 때는 30분 정도 연육하시면 그쵸. 더 맛있는 제육볶음이 되겠습니다. 네. 볶아주세요. 자,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네. 저는 좀 아까
이렇게 제가 미리 좀 네. 볶아놨었어요. 그거 네. 다시 한 번만 좀 데필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볶아요. 어머님들이 너무 된장 그 간이 약간 된장 맛이 보이니까 먹음직스러운데 우리 집 식구들은 빨간색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네. 빨간 맛으로 먹으면 어떨까요? 하시는 어머님들 계시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여기 볶을 때 살짝 고춧가루 조금 넣어서 볶으시면 네네. 또 빨간 맛으로 드실 수도 있으니까요. 고춧가루를. 제가 주꾸미가 요새 또 제철이거든요. 맞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주꾸미 데쳐가지고 요 보리 된장에다가 살짝 버무려서 상추쌈만 해 먹었더니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우, 맛있죠. 진짜 보리 된장은 네. 꼭 한번 해보셔야 되겠지요.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 볶고 계시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 홍고추, 그다음에 청양고추 조금 넣고요. 요거 이제 마무리를 조금 할게요. 네. 아우, 맛있겠다. 야, 정말. 벌써 도 군침이 돌아요. 이따가 네. 홍고추, 홍고추. 청고추 네, 넣고 청고추. 마무리 아유. 할게요. 네. 자, 근데 네. 나는 고기를 약간 달달하게 먹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여기 올리고당 조금 있거든요. 네. 맨 마지막에 올리고당 조금 넣으시면 되고요. 설탕 대신 네, 설탕 올리고당을. 대신 올리고당 네네. 넣으시면 조금 윤기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근데 볶을 때는 센 불로 하나요? 그쵸? 완전 센 네. 불로 훈연하게끔 약간 불맛을 주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볶을 때는 센 불로 하셔야 훈연향이 나서 더 감칠맛이 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그냥 이걸로 완성을 할까요? 그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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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이렇게 해서 없어서. 완성을 네.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접시에 좀 담아볼게요. 아이고. 소리도 막, 소리부터 예. 맛있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보리 된장 제육 불고기 볶음. 네. 예, 핵심 비법 가죠. 그럴까요? 자, 보리된장 제육 불고기 핵심 비법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는요. 돼지고기는 보리된장에 30분 동안 연육하셔야 더 부드러운 돼지고기가 되겠고요. 자, 이왕 볶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센 불에 볶아야 훈연향이 생겨서 더 감칠맛이 납니다. 근데 단맛이 좋다 하신 분들은 설탕 넣지 마시고요. 올리고당을 넣어서 단맛을 더 업해서 더 맛있는 제육볶음을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으로 놓으면 네. 몇 가지 요리를 그냥 뚝딱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세 가지가 강추예요. 아니죠. 네, 30가지는 네. 할 수 있으니까요. 세상에. 아, 아니, 그리고 저 연두부를 넣어서 네. 이렇게 몽골몽골하게 올라오게 해서 먹는 조 맛이 궁금해요. 네. 항상 저 매콤하게 먹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간 네. 순두부는 많이 봤어도 네. 된장으로 이렇게 만든 순두부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처음 처음 보셨죠? 맛본 것 같아요. 요게 또 기가 네. 막히게 부드럽게 맛있거든요. 아, 이거 아침에 그냥 네. 한 그릇 딱 먹으면 속도 든든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자, 그럼 이거 주셨으니까. 네. 네. 아니야, 밥도 먼저 떠야 돼. 제가 좀 드릴게요. 밥 같이 먹어야지. 밥도 드셔야죠. 밥과 같이 먹어야 아니, 되니까. 먹으려다 보니까 맛을 뭔가 한번 허전했어. 보시겠어요? 네. 네. 자, 이거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그러면? 네. 한번 드셔보세요. 보리된장 순두부예요. 네네.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국물이 얼마나 그윽하게 보리쌀의 그 단맛이 올라오는지 한번 보세요. 야, 이거 매콤한 순두부는 이제 잊었어요. 잊었어요. 이게 구수한 이 맛이 제대로 일품이네요.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연두부가 흐물흐물 그냥 무너지지 않아. 오, 탱글탱글해요.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네.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게 살짝 청양고추 향이 마지막에 싹 한번 감돌면서 구수한 맛에 포인트 네. 되고 너무 네. 맛있는데요? 청양고추 넣어주는 게 저도 한번 좋겠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청양고추 넣어주는 게 좋겠죠? 깊다. 깊은 맛 나죠. 네. 오, 어머. 정말 이 쌈장이 기가 막힌 맛을 네, 내네요. 보리된장 맛이 아주 기가 막힌데요. 밥에다가 요 새싹 새발나물. 제가 자꾸 새발나물. 새싹 채소를 자꾸 얘기를 해서 새발나물 무친 거를 같이 한번 잡숴보셔도 좋고요. 이게 맛이 또 궁금했어요. 네, 들기름에 그쵸. 살짝 묻히셨죠? 네, 보리된장만 넣고, 네. 먹어볼게요. 이거는 조금 전에 한 거죠? 네, 요거는 지금 금방 한 거예요. 야, 이거 좋다. 조금 전에 한 것도 맛있어요. 네. 금방 한 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자, 이걸 싸서 고기 하나 상추에도 넣어. 싸서. 이거 고기 맛이 또 궁금하니까.
살벌나물의 식감도 너무 아삭하니 식감이 좋은데요? 굉장히 좋죠? 네. 오. 자, 그래서 이거 쌈을 제육불고기. 싸시는데 요 앞에 보리된장이 있거든요. 네. 보리된장 찍어서 잡수시고요. 근데 나물도 금방 무친 게 더 맛있네요. 쌈을 먹어봐요. 네. 아, 좋다. 세상에. 아, 고기가 이렇게 부드러워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돼지고기 그러면 연육을 꼭 해야 되는데 네. 이 보리된장 가지고 이제 양념을 하게 되면 연육 그냥 딱 30분만 같이 하면 되니까요.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도 있고요. 네. 풍미가 나서 저는 무엇보다 더 좋더라고요. 선생님, 여기 마요네즈는 뭐예요? 제가 네. 어머님들 요새 이제 남편분들 집에 많이 계시니까 먹태 같은 거, 두고포 같은 거 이렇게 먹태로 만들어서 안주값 많이 해주시잖아요. 많이 해주시죠. 오징어도 그럼 그 마요네즈에다가 보리된장 한 숟갈 넣고 잘 섞어서 오이 한번 찍어 드셔보세요. 이 스틱 샐러드 그렇게 해서 잡수시면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된장이랑 마요네즈를 같이 찍어서 먹는 같이 거예요? 찍어서. 오. 아 이렇게 그 마요네즈에다가 된장을 한 큰술 넣고 섞으세요. 아, 섞어서. 섞어서 오이 네. 한번 찍어봐 잡수세요. 아, 네. 그러면 또 색다른 맛이 그렇죠. 나네요. 아주 색다른 오. 맛이죠.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 아, 시간이. 끝나야 돼. 끝내야 돼. 저희가 또 내가 정신이 팔렸네요. 네. 이렇게 먹다 보니까. 야, 끝내야 오늘 됐네요. 보리된장으로 맛난 요리 만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이 이제 주말이 시작이 되는 건데 코로나19 때문에 무슨 계획을 못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도 좀 턱 터인 곳에 가서 좀 하루 즐겨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